자, 들어가겠습니다.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이제 아까 시장 실패 원인은 제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234로 한번 가보세요. 234로 가셔서 보시게 되면은 거의 공공재와 시장 독과점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이제 스타트를 한번 끊어볼게요. 왜냐면 이제 외부 효과가 굉장히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좀 틀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자, 가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로는 234입니다. 234. 234페이지. 자, 따라해보세요. 시장 실패 원인. 그 원인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려면. 그럼 시장 실패 원인. 제목을 잘 하셔야 돼요. 시장 실패 원인이 뭐가 있느냐. 실패의 원인에는 어떤 게 있을까? 또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를 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외부 효과가 아까 중요하지만은 외부 효과 자체를 이제 하게 되면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들어가는데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이죠.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가 아니죠. 완전 경쟁은 현실이었어요? 이론상이었어요? 완전한 경쟁 시장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될 수가 없죠. 부동산은 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 경쟁이죠.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불완전 경쟁은 어떤 게 있었나요? 자, 따라서 독점, 과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독점은 이제 한 업체, 과점은 두세 개 업체의 독과점이라고 한다면, 이 과점이 이제 거의 독과점을 일으키는 게 이제 거의 이제 대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대기업들은 소량 생산해요? 대량 생산해요? 많이 만들죠. 그죠? 많이 만들면은, 많이 만들어서 대량 생산하고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을, 자, 따라서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가 규모를 크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규모의 경제가 왜 시장이 실패입니까? 교수님? 라고 한다면은, 자, 규모를 크게 하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생산비를 좀 떨어뜨립니까? 떨어뜨릴 수 있죠. 생산비를. 그럼 생산비를 다운시키게 되면은 그냥요, 가격도 내려버려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가격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죠. 그럼 도산되면 다시 그냥입니까? 독점으로 남습니까? 그럼 따라서 자연 독점. 그럼 얘네들밖에 남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 독점으로 남게 되면은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완전히 독점입니까? 그럼 가격을 내릴까요? 막 올릴까요?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규모를 작게 해서 그래요? 크게 해서 그래요? 크게 해서 얘도 시장 실패 원인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규모의 경쟁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완전해서 그렇습니까? 불완전해서 그렇습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시장 실패 원인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것도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 완전 경쟁 시장은 따라서 일물일가의 법칙. 그럼 동일한 물건에 다 동일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죠? 그럼 일물가가 형성된다는 거는 시장 실패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동질성이 아니라 비동질성 때문에 시장이 실패라는 거고, 여기까지 보시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밑에 2, 3, 4에 가시면 밑에 4번에 시장 독과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쭤볼게요. 이게 완전 경쟁을 얘기해요? 불완전 경쟁을 얘기해요? 불완전 경쟁을 얘기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나중에 오른쪽 보시면 규모의 경제라는 단어 있어요? 규모를 작게 해요? 규모를 크게 해요? 그럼 대량 생산이 되다 보니까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죠. 가격 경쟁을 상실해서 얘가 나중에 독점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럼 독과점을 규제 안 해야 돼요? 규제해야 돼요. 규제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셨습니까?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제일 중요한 게 완전 경쟁 때문에 그렇다, 불완전 때문에 그렇다. 불완전이 있고 규모를 작게 했다, 크게 했다. 크게 한 것도 시장 실패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강력하게 강조하는 게 좌측에 보시면 공공재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별표가 2개짜리입니다. 2개짜리. 아까 외부 효과는 별표가 3개짜리였죠. 근데 얘는 왜 2개냐? 얘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요. 공공재 찾으셨어요? 갑니다. 공공재는 뭐냐? 공공이 쓰는 재화를 얘기를 해요. 그럼 얘가 왜 시장에 나오면 왜 실패 좋은 건데? 들어보세요. 얘는 이제 치안 서비스나 국방 서비스, 특히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생태 공원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정부가 생태 공원을 이제 하게 되면 보통 이 공원도 이제 하나의 부동산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부재인 경우가 많겠죠. 자, 보통 이걸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용어 정리가 중요한데
자, 따라오세요. 참고학습에 따라오세요. 비경합성 찾았습니까? 이게 뭐냐면 서로 이 공공재는 소비자가 겹치거나 경쟁하지 않아서 공공재는 동시 소비한다는 거예요. 경합해요? 경합하지는 않아요. 경합하지 않죠. 비경합성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하게 되면은 돈을 안 내도 그냥 개방하겠죠? 그걸 따라서 비배제성. 밑에 박스는 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별도의 요금을 지불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배제한다, 배제를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앞에 비가 안 들어가야 돼요?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럼 배제를 안 하게 되면 무임승차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 그럼 밑에 박스에 무임승차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일반 민간 기업한테 맡기게 되면 얘네들이 할까요?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할까요? 그럼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면 돼요? 안 돼요? 공공재 자체가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자, 그럼 생산이 안 되니까 과소 생산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정부는 직접 세금을 걷어서 공공재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가볼게요. 공공재라는 단어 있나요? 아까 하긴 했지만 경합이에요? 비경합성이에요? 비배제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 아직 공인중개사 시험은 안 나왔지만 감정평가 시험자 시험에서는 비를 뺏어 나왔거든요. 그럼 비가 안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이거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러면 경합이라 그래야 돼? 비경합이라 그래야 돼? 공동소비니까. 배제, 비배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고요. 자, 그럼 이러한 공공재는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긴 하죠. 그렇죠. 근데 시장에 맡기면은 생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누가 생산을 하겠어요? 민간들이. 그런가요? 그럼 거의 생산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뭘 실패의 원인이다?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럼 정부가 세금이나 기금을 걷어서 공공재를 생산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도로와 공원 같은 공공재는 무슨 승차한다? 무임 승차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되게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생태공원이라는 자체는 이제 내구재인 경우가 많고 비내구재만 있는 건 아니고 내구재인 경우가 많이 필요하죠. 오래 가니까. 그 다음에 경합이다, 비경합이다, 배제다, 비배제다, 그냥이다, 무임 승차한다, 과대 생산, 과소 생산. 요거 정도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별표 몇 개짜리예요? 2개 치셨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재 자체가 시험 문제 하나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할게요. 자, 그럼 정보가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안전합니까? 불안전합니까? 불안전하죠. 그럼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적게 갖고 있는 사람 차이가 있겠죠? 그럼 요건 제일 중요한 게 대칭해서 그래요? 비대칭해서 그래요? 가만히 있지 말고 비에다 똥을 쳐야지. 그럼 대칭이 맞아? 비대칭이 맞아? 왜 그럴까? 우리 부동산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정보가 완전히 공개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차이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가진 사람들이 또 차지하다 보니까 시장 실패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별표 3개 친 쪽으로 가보세요. 별표 3개 친 쪽. 어디냐? 외부일 겁니다. 페이지 231. 외부 효과 찾으셨습니까? 외부 효과. 외부 효과. 별표 몇 개짜리? 3개짜리. 치셨어요? 확실히. 3개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나온다는 뜻이죠. 외부 효과가 반드시 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넘겨보세요. 자, 233페이지로 가시면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의해볼까와 부의해볼까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정은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는요? 부정적이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교수님 왜 그래요? 아직 공부를 안 해봤지만요. 좀 안 좋은 거는 개입을 해도 왜 좋은 거는 개입해요? 라고 할 거예요. 궁금하지도 않죠? 그럼 정은 뭐냐면, 따라서 공공재. 그러니까 공공재 기억하세요? 공공재는 우리한테 그냥입니까? 굉장히 긍정적입니까? 생태공은 우리한테 좋은 거죠. 대답해봐요. 그럼 이건 따라서 정의 외부 효과. 정의해볼까요? 왜 시장이 실패해요? 라고 한다는데 생태공 같은 게 들어섰어요. 그죠? 아까 기억나세요? 자, 이건 무슨 죄이죠? 이걸 시장에 맡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과소 생산되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의해볼까도 시장 실패가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거를 먼저 제가 각인을 시키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러면 외부 효과는 아직 안 들어갔지만, 자, 따라서 5가지가 있다. 우리 시험 문제가 몇 지선다예요? 5지선다죠. 그럼 따라서 글씨를 바꿔낸다. 안전해서 그래요? 불안전해서 그래요?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나왔었어요. 안전 경쟁이면 안 돼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불안전하다는 건 물건이 다 동질합니까? 비동질성입니까? 동질성도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아까 공동제 기억하세요? 경합이야 비경합, 배제 비배제, 무슨 승차해, 무슨 생산, 요걸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안 나오는데 정보의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이게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 꼭 들어가야 되고, 외부 효과도 뭐의 실패의 원인이다. 누가 개입한다? 정보가 개입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지금 페이지는 펴놓고 계시나요? 233페이지 펴고 계시죠? 이것도 뭐의 실패의 원인이다? 누가 개입한다? 정보가 개입하죠. 아시겠죠? 그죠? 외부 효과에 대한 뜻이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외부 효과가 창밖의 외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르세요. 시장이 외부.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시장 안에서는 거래 당사자가 거래가 되거든요. 거래 당사자. 그럼 거래 당사자가 A가 매도자면은 B가 매수자예요. 돈을 줘. 상품을 주면. 그럼 가격 기구를 통하게 되면은, 자, 따라합니다. 시장이 잘 돌아간다. 그럼 요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따라서 시장의 외부. 그럼 시장이 아니라 시장의 외부를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외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외에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 부동성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인접성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럼 토지 옆에 있는 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따라서 외부 효과. 외부 효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요, 얘가 만약에 여기다가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정원이라는 자체는 환경이 좋아지고, 자, 우리한테 긍정적이니까 이 정원은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정의 효과가 되겠죠. 그런가요? 근데 아까 정은 아까 공공재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관리비라든지 하나도 안 내고 있어요. 그럼 이익에 대한 대가를 안 주니까 당시 무임승차. 그럼 얘가 계속 이거를 유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은 우리가 이렇게 밀어줘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해야 돼요? 보조를 해줘야 돼요. 보조를 해주고 해줄 수 있게끔 보조해 주는 게 좋죠. 맞습니까? 공공재는 정부가 반드시 하는 게 아니라 또 사적 시장에서 또 보조해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거의 이제 시험 문제는 부의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또 들어보세요. 자, 그럼 얘도 C토지에 영향을 안 준다, C토지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외부 효과, 외부 효과 볼게요. 얘가 공장 폐수를 해요. 공장 시멘트 공장을 해서 폐수를 이렇게 얘한테 내려보냅니다. 폐수를. 그래서 얘가 양식업을 하는 놈이고, 양식업. 그래서 갑돌입니다. 얘가 을돌이고 갑돌이.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대해서 손실이 왔겠죠. 그럼 보상을 안 해줘야 돼요? 시장 원리면 해줘야 돼요. 근데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이 차를 몰다가 뒤에서 차를 박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뒤로 누워야 돼? 그럼 보상해주는 거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죠? 근데 보상을 해줬다, 안 해줬다.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보조해 주는 게 낫나요? 이건 규제를 해야 되나요?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웃라인만 잡으시면 돼요. 강력한 건 저기서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생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소비에서도 나타나요. 자, 여기다 소비는 이따가 얘기해 드리고, 생산이라는 것은요,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따라해보세요. 사적 비용. 사적 비용. 사적 비용이고,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따라해보세요. 사회적 비용.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은 개인적인 비용에다가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에다가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갔다. 이게 이제 사회적 비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합니다. 얘가 이제 양식업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된가? 얘가 이제 잘 죽고 물이 막 이상해지니까 환경에 대한 치유에 대한 부담이 들겠죠? 또 얘는 비용을 많이 냈어요? 비용을 좀 적게 냈어요. 적게 내고 100원만 냈는데 사회가 부담하는 것은 저걸 치유하는데 10원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가시면 돼요.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입을 열어요.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그런가요? 그럼 얘 비용을 늘렸나요? 비용을 줄였나요? 줄였죠. 그죠? 그럼 생산을 적게 하겠어요? 많이 하겠어요? 그럼 과대 생산이 되겠죠. 그죠? 과대 생산이 되면은 아까 시장의 실패는 어떻게 돼요? 원하는 것만큼 생산을 해주는 게 시장에 잘 돌아가는 거죠. 그럼 이건 그냥 해야 돼요? 규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적정 생산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생산만 나타난다. 소비에서도 나타난다. 제가 만약에 담배를 피게 되면 제가 생산하는 거예요? 소비를 하는 거예요? 상대편한테 우리가 안 좋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해드리는데, 조금만 아웃라인만 잡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외부 효과가 발생된다는 것은 토지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무슨 성? 부동성.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무슨 성? 인접성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 먼저 나오는 게 토지의 특성은 무슨 성, 무슨 성? 부동성과 인접성이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토지의 특성에서 외부 효과 떴다. 그럼 무슨 성, 무슨 성을 맞추셔야 돼요. 부동성과 인접성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 외부 효과라는 자체는, 자, 들어보세요. 이 외부라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가 된 겁니까? 시장을 통한 건 아닙니까? 자, 따라서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 통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된 게 아니잖아. 대화를 하자. 시장을 통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시장을 통했어요? 통하지는 않았어요. 통하지는 않았고, 얘가 얘한테 이거 어떻습니까? 정원을 만들려거나 폐수를 내려보는 의도하지 않았죠. 따라서 의도하지 않았다. 그럼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타인이에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입니까? 제3자입니까? 제3자고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은 거죠. 그럼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줬어요? 안 줬어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한 거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으니까. 정부죠. 그래서 제가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지금 가장 공통적인 건 뭐냐면, 뭐 했다면 했다 그래야 돼요? 안 했다 그래야 돼요? 안 했다 그래야 되죠? 다시 할게요. 시장을 통했어? 안 통했어? 가격기를 통하지 않았죠? 대답해요. 의도했어? 안 했어? 그럼 거래 당사자야? 타인이야? 제3자라는 거야. 아시겠지?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줬어? 안 줬어? 손실에 대한 보상 안 해줬죠? 어렵지 않아요. 뭐 했다면 했다 그래야 돼? 안 했다 그래야 돼? 안 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눈높이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요게 따라해보세요. 핀피. 하이렉하면서 핀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님비라는 게 나와요. 님비. 자, 그러면은 아까 요런 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그냥입니까?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따라서 please in my front yard. 그러면 그냥요, 이건 긍정적이에요. 긍정적. 그래서 외부 경제라는 말을 쓰고요. 외부 경제라는 말을 쓰고. 근데 쓰레기 매립장이나 화장터가 들어섰으면 현수막 걸죠? 따라서 not. 그러면 이건 핀피입니까? 님비입니까? not in my backyard는 부회부가가 돼서 이게 외부 불경제라는 거예요. 불경제 또는 비경제라고 하죠. 여기 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야매했지만 PP 나오면 긍정이야, 부정적이야, 정이야. 님비 나오면요, 부정적이죠. 그래서 이 입문 때 했는데 이게 그냥 따라서 냄비. 자, 따라서 냄비는 불이 필요하다. 안 먹힌다. 알 수 있겠죠, 그죠? 이거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바꿔낼 가능성이 있고.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정은 3번지, 4번지, 5번지가 있는데 갑이 75세 노인이에요. 옆집을 쓸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환경이 좋으니까 사회가 좋아지죠? 부정적이에요? 이건 긍정적이에요. 근데 아까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준다, 안 준다? 무슨 소치할 수 있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부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걸 보조해 줘야 돼요. 쓰레기 봉투를 사줘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생산하고 이제 소비인데, 자, 이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들어가는 비용을 따라해보세요. 사적 비용, 사회가 들어가는 비용을 따라해보세요. 사회적 비용,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항문하는 게 아니니까. 자, 아까 부는 사회가 유리하다 그랬어요? 항상 사회가 불리하다 그랬어요. 불리하고. 사회가 불리하고. 정은 사회가 불리합니까? 사회가 유리해집니까? 전체적인 게 유리해지잖아요. 따라서 사회가 유리하다. 그러면 사회가 유리하고 하다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적게 들어가겠어요? 그럼 개인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가요? 그럼 개인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생산을 많이 하겠어요? 생산을 적게 하겠어요? 그럼 가대 생산하겠어요? 좀 가소 생산하겠어요?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규제를 해서 못 만들게 됩니까? 더 생산하게끔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언더스탠드? 그 다음에 소비는 우리한테 따라서 편이익. 편익은 이익을 준다는 거죠. 반대입니다. 그럼 개인적인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있다면, 자, 이렇게 가져가세요. 자, 따라합니다. 사회가 유리하다. 그럼 어떤 이익이 더 크겠어요? 사회적 이익이 더 크겠죠. 그런가요? 개인적인 편익이 작아지니까 가소소비인데 이건 잘 안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갑돌이가 공장 폐수를 내려보내요. 공장, 시멘트 공장. 그럼 아까 요 폐수를 내려보내게 되면, 자, 을돌이가 양식업을 하는데 떼죽음이 되죠. 그럼 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줬나요? 보상을 안 해줬나요? 안 해줬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산하고 소비를 봤을 때, 자, 따라해보세요. 사회가 불리하다.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나간다. 그럼 개인적 비용을 적게 하죠? 그래서 사적 비용을 적게 하고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사적 비용이 적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자, 그렇죠. 자, 생산을 적게 하겠어요? 생산을 많이 하겠어요? 많이 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많이 하게 되면은 더 하게끔 해야 돼? 더 이걸 줄여줘야 돼? 그럼 규제에서 환경오염 부담을 부과시키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요게 그냥입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있습니까? 치우쳐있으면 무조건 개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부가 과대 생산하는 걸 아예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적정 배분으로 똑같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소비는, 자, 이게 어려우시면 제가 유도를 하는데, 개인적인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있다면, 자, 이게 안 되시면 비용은 그냥요 나가는 거예요. 많이 나가는 게 좋아요? 적게 나가는 게 좋아요? 편익은 나한테 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따라서 사회가 유리하다. 그럼 개인적인 편익이 크겠어요? 사회적 편익이 크겠어요? 사회적 편익에서 개인에 대한 가소소비가 되겠죠. 가대소비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어떻습니까? 아니다. 아니, 반대지, 반대. 실수할 수 있지.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개인적인 편익이 많고 사회적 편익이 작겠죠? 개인적이 많으니까 가대소비가 되겠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박스 보고 있나요? 들어가 볼게요. 천천히 갈게요. 정의국가는 대가 없는 이익으로서 외부 경제고, 자, 우리가 밑에 가시면 경제적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익보다는 이제 편익이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렇게 갈게요. 정의국가는 머릿속에 이렇게 두세요. 그다음에 사회가 유리하다. 그럼 어떤 이익이 더 크겠어요? 사적 이익이 크겠어요? 사회적 이익이 더 크겠어요? 이거 이해 가시겠어? 아니, 최대한 여러분들 눈높이로 가고 있어요. 정의회복과는 우리가 그냥입니까? 좀 긍정적입니까? 공원이 들어선다는 전체적인 이익이 더 큰 거잖아요. 아시겠나요? 그럼 따라서 사회가 유리하다.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개인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지금 어디 하는지는 아시겠나요? 정의회복과의 경제적 변화에 2번까지 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얘가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이 자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생산을 많이 해요? 가소 생산해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 4번, 5번, 6번, 7번 제가 이따가 해드리고, 님비예요? 얘는 핀피예요? 그러면 규제해야 돼요? 좀 조장 정책을 써야 돼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겠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부의회복과 합니다. 부의회복과는 대가 없는 손해로서 외부 비경제로서, 자, 이건 아까 공장 폐수를 내려버리니까
개인적보다 사회가 오염됐잖아요. 그럼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1번 어떤 이익이 더 크다? 사적 이익이 더 크겠죠?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비용은 어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럼 개인적 비용을 줄였죠? 그럼 어떻게 생산하겠어요? 과대 생산하죠. 밑에 보시면 핀피예요, 님비예요. 자, 이건 그냥에 대해 규제를 해야 돼요. 부담금을 부과시키거나 중과세를 때려야 되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일단은 좀 찍어드리기로 하는데 이렇게 가볼게요. 자, 지금 요게 지금 제 문제를 먼저 푼 다음에 갈게요. 답답해서. 자, 가면 제 문제가 지금 어디 있냐면 3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기출입니다. 3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이 기출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역으로 제가 책을 찾아드릴게요. 외부 효과에서 새로 조성된 공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쾌적성이라는 자체가 공원에 들어섰다는 건 무슨 외부 효과가 발생했어요? 정외부 효과죠. 지금 이거 기출이라고 얘기했지? 따라서 발생시키면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들어봐요. 기출지수를 가질 때 기출지수. 이 공원이 그냥 했어요. 이 지역에 발생을 했어요. 그럼 좋죠.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하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주택 수요자들은 어떻게 돼요? 수요를 더 늘리려고 하겠죠. 쾌적성이 증가하니까. 그런가요? 그럼 공급의 변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가격과 양에서 수요만 움직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공급은 가만히 있고, 자, 따라해보세요. 수요만 증가해요. 맞나요? 제가 그냥 강의할 때 증가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수요를 더 많이 늘립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럼 좌측이에요? 우측이에요?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그런가요? 그럼 이게 맞나 틀렸나 보세요. 맞아요? 틀려? 틀렸죠? 어떻게 이동한다고 하셔야 돼요? 우측으로 수요곡선이 이동한다고 하셔야 되거든요. 이해 가셨나? 이걸 잡으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따가 요까지 이해 가셨어요? 가시게 되면은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233페이지로 가시면은 아까 거기에 정의예보가라는 단어의 경제적 변화에 동그라미 5번, 6번, 7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형광펜. 자,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어요? 우측으로 이동했어요? 우측으로 이동했죠. 거기까지가 우리가 시험에 나왔는데 요거 우측으로 이동했다는 건 아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따라해보세요. 곡선 자체 이동. 곡선이 오른쪽으로 갔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표현하냐면 이 곡선이 이렇게 간 것을 자, 따라해보세요. 우상향 이동.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측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상향이라는 것을 봤을 때, 우상향 이동을 봤을 때 가르쳐 드릴게. 요 앞에 있는 것은 따라서 양을 얘기한다. 따라서 양을 얘기한다. 혀가 짧았나? 양. 거래량. 그럼 그냥요, 양은 늘어났어요. 늘어났다는 거예요. 좌측, 우측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힘들어 죽겠다. 알겠어요? 이 상은 따라서 가격을 얘기한다. 가격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면은 하라고 하고요. 가격이 올라가면 상이라는 말을 쓰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이야, 양은 늘어났어. 근데 요거는 어떻게 됐어? 그냥이야, 가격이 올라갔어. 올라갔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따라합니다. 수요만 증가. 손 들어보세요. 그냥입니까? 다 올라갑니까? 다 올라가죠. 그런가요? 그러면 균형 가격도 그냥이요, 상승을 해요. 균형량도 증가를 하죠. 지금 어디 하는지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요만 증가, 공급은 일정. 그럼 아까 기출문제에서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건 이해 가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상향 이동했습니까? 우상향 이동했다는 거죠. 우는 그냥요, 양을 얘기를 해요. 양은 증가했나요? 상이라는 거는 가격을 얘기하죠.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기출문제 위주로 잡으세요.
따라서 발생하면, 그럼 공문이 발생하면 수요자들 기분이 안 좋아요? 좋아요? 어느 쪽으로 움직였습니까? 우측. 그죠? 근데 정확하게 따라서 우상향이동. 요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제 나름대로 갈게요. 책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요게 나왔었고, 그 다음, 제 나름대로 한번 갈게요. 여기 시멘트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면 보조해줘야 돼요? 정부가 규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규제한다고 나왔었거든요. 자, 다음다 규제한다. 여기 나왔었어요. 그죠? 규제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시장상이 돌아가느냐. 그죠? 이해를 하는데,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공급하고 수요가 있대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이 공장이 그냥입니까? 생산을 하는 애입니까? 수요자예요? 공급자예요? 공급자예요. 얘한테 이제 세금을 때리는 거죠. 규제하니까. 맞나요? 그럼 규제한다는 것은 얘한테 환경 오염 부담을 부과시켜버려요. 그죠? 기분이 어떠세요? 안 좋아요? 그럼 어느 쪽으로 움직이겠어요? 좌측으로 움직이겠죠. 맞나요? 그러면 자, 이해를 돕게요. 시멘트 공급에 규제를 해서 환경 오염분을 부담시키면 얘가 공급을 하겠어요? 공급을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다시 할게요. 학교로는 암기 과목이야? 이해 과목이야? 나랑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머릿속에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머릿속에 2시에 내가 어디 가서 밥 먹지? 그럼 끊겨 그냥. 다시 할게. 어디까지 했지? 아, 규제까지. 규제했죠? 그럼 시멘트 공급을 한다 안 한다? 그럼 시멘트 공급이 줄이겠죠? 그럼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 버려요. 맞나요? 그럼 시멘트 가격이 오르면 건설회사가 건축 원자재 값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주택 가격도 어떻게 된다? 올라가고 임대료도 올라간다고 나왔었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움직였냐면 그냥요 좌측으로 움직였어요. 좌측이죠. 그런가요? 그럼 좌측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입니까? 거래량이 줍니까? 양이 줄고요. 오케이? 공급을 감소시키니까. 그 다음에 따라서 좌상향 이동. 그러면 상향이라는 건 아까 가격이라고 했었죠. 그럼 상향 이동이니까 어떻게 이걸 풀어보세요. 양은 어떻게 되고요? 줄고 가격은 올라갔다라는 뜻이거든요. 아시겠나? 그래서 요거는 제가 풀어드릴게요. 아까 부의복가라는 단어가 있었죠. 거기 보시면은 경제적 변화에 사이세 사? 효율적인 공급 감소라는 단어가 있나? 자, 이거 앞에다가 따라서 규제했을 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하고 얘기해 볼게. 그럼 규제하면은 얘는 시멘트 공급을 해, 시멘트 공급을 줄여. 그러면 곡선이 어떻게 이동해? 좌상향 이동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공급을 줄이니까 그냥 양이 감소해. 그럼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네? 아까 대답 잘하던데? 그럼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면 그냥 원자재 값이 높아져. 주택 가격도, 임대료도 그 뜻이에요, 그 뜻.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급을 감소시키면 그냥 가격은 올라가고 양은 감소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그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넘기시면 코즈라는 애가 나와요. 별애가 다 나와. 코즈 정리라는 게 있어요? 얘는 또 뭘 얘기했느냐. 학교론이 왜 이렇게 이름이 많아, 애들이. 아우, 짜증나겠어. 코즈 찾으셨어? 그럼 이분께서 뭘 얘기하셨냐. 이제 얘기해 볼게요. 이분께서는, 갈게요. 부동산 이제 시장의 기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따라서 자원 배분 기억나시죠? 자구가 정리. 자원 배분을 해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우리가 자원 배분을 해서 가격을 통해서 수요자한테 이제 배분을 해주죠. 근데 아까 우리 부동산은요, 완전 경쟁이에요? 불완전 경쟁이에요? 불완전 경쟁. 여기 지금 보고 있어요? 불완전 경쟁이기 때문에 정보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해요. 따라해보세요. 정보의 비대칭.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그럼 효율적인 배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 그러니까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는데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이다 시장의 실패가 나타난다. 나타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안 되니까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요.
그럼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죠. 그럼 자, 여기 스토리 얘기해 볼게. 다시 가자. 아까 이거 규제한 거 기억나세요? 이제 암기할 수도 있을 거야. 시멘트 얘한테 그냥 때려줘야 돼. 보조해 주는 거야, 규제하는 거야. 환경 오염 부담을 부과시키네. 그럼 얘는 공급을 할까, 공급을 줄일까?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되지? 분위기 좋네. 시멘트가 올라갔어. 건설회사가 이 원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가격을 올리죠. 그럼 임대료도 누가 개입해서 그래요?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자, 이걸 따라서 정부의 실패. 정부의 실패라 그래요. 그런가요? 그 정부의 실패는 누가 개입해서 안 좋아진 거야? 정부죠. 그래서 이따 정부의 실패를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코즈라는 애가 나와요. 누가 나온다? 코즈. 읽어보겠는데, 이 코즈 자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의 개입을 부정합니다. 그럼 정부가 개입하라, 개입하지 말아라. 말고, 어떻게 돼요? 아까 규제라니까 임대료 올라가고, 주택가격 올라가고, 건축자재 올라갔죠? 그러지 말고, 이 울돌이한테 피해 보상 청구권을 주라 그래요. 그럼 피해 보상 청구권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부가 개입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스스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코스는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거는, 자, 천천히 갈게. 코스 정리. 자, 그것도 안 따라도 되죠. 부의복가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천천히 갈게요. 좀 전에 공장에 폐수를 내려보냈잖아요. 손해를 봤죠. 제3자가. 이게 이제 양식업 하는 애. 손해보상 청구권을 갖게 된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오염행위자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죠. 그럼 부의복가를 해결할 수 있죠? 여쭤볼게요. 정부가 개입했어요? 안 했어요? 스스로 해결한 거죠. 아시겠죠? 그죠? 왜냐면 외부성 발생 요인에 대해서 일정한 소유권 어느 한쪽에 부여하게 된 보상이 가능하도록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시장 자체의 힘으로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이 시장의 실패는 반드시 정부가 개입합니까? 시장에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까? 그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정부의 실패라는 얘기했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뒤에 나와 있어요. 뒤에 가시면은 페이지를 가시면 236페이지 나와 있어요. 236. (236페이지) 정부 실패라는 단어가 있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시장 실패랑 정부의 실패가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끼를 들이면 정부 실패는 누가 개입해서 안 좋아진 거죠? 그럼 정부가 개입했다는 얘기를 찾아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정부의 실패 보고 계십니까? 여기서 키는 누가 개입했다는 게 들어가야 돼? 정부가 개입했다는 게 들어가요. 가볼게.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누가 개입했어? 그렇죠. 그래서 안 좋아진 거예요. 정부 개입 찾으셨어? 여기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종종 자원 배분이 이전보다 더 효율적이야? 비효율적이야? 이건 시장의 실패라는 거야? 정부의 실패라는 거야? 정부의 실패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관료제에 의한 실패라든지 불완전한 정보에 관련된 실패, 공공선택에 대한 문제.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럽니까? 정부의 개입이 중요합니까? 정부의 개입해서 안 좋아진 게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규제가 나왔고 안 좋아지면 이를 찍어야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정리를 내려볼게요. 저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 외부 효과는 자, 무슨 성하고 무슨 성 때문에 그렇죠? 부동성하고 인접성. 그 다음에 자, 편법을 쓰기 전에 얘기를 해볼게요. 외부 효과라는 자체는 그냥요 시장의 외부예요. 시장에서 거래했다면 정부가 개입합니까? 시장의 외부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얘기해보세요. 그럼 제가 아까 뭐 했다면 했다 그래야 돼요? 딱 잡아떼야 돼요. 그럼 만약에 시장을 통했다 그러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통했어요? 그럼 내년에 또 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돈을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럼 가격 기구를 통했다? 안 통했다? 안 통했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의도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그럼 거래 당사자요? 제3자 타인이에요. 타인이죠.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줬어 안 줬어?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했다는 거죠. 누가 개입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러니한 게 부만 시장 실패입니까? 정부 시장 실패입니까? 그렇게 잘한다. 공공재. 보고 있나? 이거 보고 있나? 공공재 보고 있나? 공공재 우리한테 긍정적이잖아. 이걸 시장에 맡기면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니까 정해복과도 시장 실패라는 게 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핀피는 정이죠. 님비는요? 부죠. 그래서 냄비는 불이 필요하다. 안 먹히면 가져가자. 알겠죠? 그죠? 이거 바꿔내요. 뒤에 기출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생산에서만 나타납니까? 소비에서도 나타납니까? 둘 다 나타나요. 그런가요? 그러면 여러분 눈높이 가는데 정의라는 건 그냥입니까? 전체적인 사회가 유리합니까? 사회가 유리하죠. 대화를 합시다. 사회가 유리한가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가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회가 유리하다며. 지금 비용이 뭔지도 몰라. 비용은 나가는 거야. 그럼 사회적 비용이 많이 나가, 사회적 비용이 적게 나가. 적게 나고 사회적 편익이 커진 거지. 알겠어요. 그러면 부는 사회가 유리해요? 불리해요? 그럼 사회가 많이 부담했겠죠. 그럼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개인적인 편익이 커지겠죠? 연습하세요.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과소생산과 과대생산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정은 그냥입니까? 우리한테 요거 공공재입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잖아요. 얘기해봐요. 근데 이 좋은 거는 나도 알고 있는데 이거를 시장에 맡겨놓으면 공공재는 잘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가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산된다는 거죠? 과소생산이죠. 그러니까 정은 과소생산을 안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부는 어떻게 돼요? 부는 그냥입니까? 사회가 불리합니까? 사회가 불리하죠? 사회적 비용이 그냥요 많이 들어갔어요. 개인적 비용이 적었죠. 뭐 어떻게 생산하죠? 과대 생산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편법을 안 쓰는, 그러니까 항상 이 야매는 그냥에 대해 먼저 이론이 돼야 돼. 되고 가는 거야. 정은 공공재 생각하라 그랬지. 무슨 생산되는 거야? 과소 생산되는 거고. 맞죠? 자, 부는 그냥이야. 부는 사회가 불리해. 그럼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개인적 비용을 줄이겠네? 어떻게 생산하지? 과대 생산해요. 근데 집에 가면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부대찌개를 드세요. 무슨 찌개? 부대찌개. 부대찌개를 먹으면서 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대가 중요해요. 자, 부는 과대다. 괜히 썼다, 지금. 아시겠죠, 그죠? 부는 가소예요, 과대예요. 정은요, 가소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기출문제 기억나시죠? 자, 생태공원이 발생했대요. 그럼 수요자 입장에서는 수요를 늘리잖아요. 그럼 어느 쪽으로 움직이겠어요? 우측으로 움직이겠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우상향이동. 자, 우는 뭐죠? 양을 얘기했나요? 그럼 거래량은 늘어나고 가격은 올라가겠죠. 오케이? 잘 따라서 내가 눈물 나려고 그래, 진짜. 뭐 알아들어서 대답한지 몰라도. 자, 그 다음에 규제 기억하십니까? 지웠네, 큰일 났다. 규제 기억하세요? 그럼 규제를 때려줬어요. 그럼 공급자가 공급을 해요? 안 해요? 그럼 좌측으로 움직이겠죠. 그럼 시멘트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고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좌상향 이동. 그럼 공급을 한다? 공급을 줄인다? 줄이고 가격이 올라가겠죠. 맞습니까?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시멘트 공급이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건설회사들이 자재값이 높아지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다고 나왔었거든요. 임대료도요. 누가 개입해서 그래요? 이걸 뭐의 실패라 그래요? 코즈는 개입하라, 개입하지 말아라.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 없다, 나타날 수도 있다. 있다라는 거죠. 사회적 후생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자, 그래서 이게 다 뭐의 실패의 원인인가요? 시장의 실패의 원인으로서 전체적인 것을 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쉬는 시간에 예습하실 분은 없겠지만 23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37. 따라보세요. 토지정책, 주택정책 이런 게 있겠죠? 이건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십시오.